안녕하십니까. 네, 허영구입니다. 네, 오랜만에 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네. 전에 제가 약속을 드린 대로, YK 링크 시스템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인디케이션과 컨트롤 인디케이션, 이제, 좀 오랫동안, 이제 한 3년 좀 넘게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그 케이스도 생기고, 여러 가지 좀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이걸 좀 정리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떨 때 이제 이런 걸 사용하면 좋고, 또 이제 이런 경우는 꼭 사용하면 안 되고, 또 어떤 주의를 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뭐 SC 그 YK 링크를 만든 이유 중에 하나가 이 SCRP 시스템의 단점을 좀 극복해 보자고 한 거죠. 그래서 단점은 이제 스크루홀이죠. 그래서 SCRP를 하기 위해서 스크루홀이 반드시 필요했는데 이제 그 스크루홀을 없애면서 탈부착이 가능한 보충물을 만들려고 한 거고, 그것이 이제 SCRP가 되겠죠. 그럼 보시다시피 SCRP의 이제 또 문제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스크루홀을 만들고 거기에 세면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진을 진입할 마진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꺼내서 팔리싱을 하고 다시 이제 또 메꾼 다음에 스크롤도 이제 다시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 이런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좀 많은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SGRP를 하려 그러면은 이제 시간이 뭐 이제 많이 걸린다는 단점이 또 있는 것이죠. 또는 이제 그 스크루홀이 있기 때문에, 그 스크루홀의 그 레진이, 디스컬레이션 되고, 또 레진도 탈락이 되고, 이런 문제점. 그리고 이렇게 후라치에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제거해서 이제, 혹시 좀 케어를 해주려고 하면은, 스크루홀을 또 열어야 되고, 그러면 이제 뭐 한 개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뭐 5개, 6개 쪽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고요. 이렇게 많은 거를 하려다 보면은, 이제 엄두가 안 나죠. 그래서 이제, 그냥 제거하지 않고 밖에서, 치료를 하게 되는데,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좀 귀찮은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스크롤을 이제 열어서, 치료를 한번 이제 해볼 때, 이렇게 또, 굉장히 번거롭죠. 예. 뭐, 한 개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이걸 열어가지고, 안에 꺼지도 제거하고, 해야 되는 그런 단점들. 이제, 굳이 뭐 여러분들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뭐 빨리빨리 돌려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꺼지도 꺼내고, 어, 안에 있는데 이제 스크루도 이제 스크루를 찾아야 되고, 방향이 좀 잘못되게 되면은, 또 이제 스크루가 잘 또 안 풀리고, 또 이제 스크루가 이제 또, 그 내부가 망가져가지고, 겉돌게 되고, 그런 많은 문제점들, 그죠? 그래서 이제 스크루 홀과 방향이 일치해야 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좀 제거가 상당히 어려운 경우도 좀 많이 있죠. 그래서 중간에 풀리다가 정말 이제 스탁이 되는 경우도 있고, 상당히 이제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이 브릿지를 꺼내야 되는 그런 것들이 SCRP의 뭐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또 때로는 이제 뭐 보존물을 이제 잘라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 또 많은 시간이 이제 걸리기도 하고요. 이렇게. 근데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스크루홀을 없애고 이게 탈부착을 하려고 이제 하다 보면 이제 세멘 타입만 갖고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세멘 타입은 결국에 탈부착을 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뭐 템프라리를 이제 쓰게 되면 뭐 좋긴 하겠지만 탈락이 되는 그런 위험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제거하고자 할 때 잘 제거가 안 되는 그런 문제가 또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템 세면을 하거나 또는 파이널 세면을 한다 하더라도, 이제 SCRP는 근본적으로, 어바트먼트를 삭제하고, 프리퍼레이션을 해서 이제 세면을 하는 것인데, 파이널 세면을 쓴다 해도 이제, 세면이 워시아웃 되는 이런 경우가 특히 전치부에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임플란트가 페일 되게 될 수도 있죠. 몇 개는 워시아웃 되고 또 어떤 건 안 되게 되면은 그 안 된 거는 이제 거기에 힘이 집중되면서 페일리어가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최근에 이제 스크류 홀이 없는 그런 탈부착이 가능한 보충물을 만들어 보자고 하는 데서 이제 몇 가지 제품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지 크라운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도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하면 스크류를 없애 볼까? 물론 이제 밑에 이제 투피스 임플란트인 경우는 밑에가 이제 스크류가 당연히 있죠. 이제 근데 이건 솔리드 어바트먼트의 일부분이고 그렇지만 이제 크라운의 리텐션에 관여하는 것은 이제 이 스크류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어떻게든지 한번 이제 스프링을 이용하든지 뭘 이용하든지 클립을 이용하든지 해서 빠지게 하는 이런 구조가 지금 현재 좀 나와 있고 많은 이제 시도를 하고 있는 중이죠.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는 한국에 이 시스템에 들어오진 않았지만 이제 스마일 락이라고 하는 벌써 한 10년이 됐거든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형상 기억가끔을 이용해 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게 형상 기억가끔 만들어 줘서 여기를 이제 꼬부려 놓게 되면 그리고 이제 크라운에 이제 이렇게 걸죠. 그러면 나중에 이게 이제 나오지 않죠. 나오지 않는데 빼려고 하면 여기에 이제 열을 가해서 이 부분이 이렇게 탁 튀어나오게끔 하는 이제 튀어나오고 여기는 들어가고 이제 이게 이제 형상 기억가끔이죠. 이런 방법으로 스크류 홀 없이 보철물을 제거하는 이제 그런 노력들이 있다라는 거를 이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열전도의 테크놀로지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딴 데는 열이 안 가고 거기에만 열이 가해질 수 있도록 이런 구조를 만들어서 열을 가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이것도 또 이제 문제가 없는 건 아니죠. 문제가 없는 건 아니고 이제 여기 여러 가지 발이 있는데 그 발이 이렇게 이제 부러지기도 이제 하죠. 왜냐하면 힘을 엄청 받으면은 그쪽 부분에서 이제 부러지는 현상도 나타나고 또는 이제 열을 가한다 하더라도 이 발이 이렇게 안 들어오면 이게 안 들어오게 되면 하나라도 안 들어오면 이 보철물을 빼낼 수 없는 상황도 되고요. 그래서 모든 시스템에는 완벽할 수 없고 이제 워킹도 하지만 항상 이제 어떤 프로블럼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걸 좀 잘 극복하고 하는 게 남아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풀아치 하겠다고 이제 하는데 제일 큰 장점은 스크루홀 없이 하겠다는 거죠. 이것도 아마 이제 한국에 이제 돌아오게 될 것이고요. 그렇지만 아직은 우리가 쓰고 있지 않은 부분인데, 이제 YK 링크가 이제 한 3년 전에 나와서 저희가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근데 제가 요즘에 이거를 이제 잘 안 하는 이유는, 내 강의를 이미 했고,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시고, 또 이제 다른 쪽으로 저희가 이제 계속 이제 가다 보니까 요즘에는 이제 세면이 없는 그런 스크류 타입을 또 이렇게 지향하고 그쪽이 또 트렌드가 되기 때문에 제가 그쪽에 좀 이제 많은 힘을 쏟고 하다 보니까 이제 YK 링크 쪽에는 또 많은 강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재조명하면서 이걸 이제 좋기도 하고 굉장히 좋은데 또 문제점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한번 이제 좀 이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헥사가 안에 있고 싱글인 경우에 밑에 이런 이제 클립이 후크라고 할까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저게 이제 형상 기억가끔의 이제 나이티놀로 만들어져서 이제 안에 이제 조립이 돼가 들어가 있는 이제 상황이고 저것이 이제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이제 크라운을 이제 잡아주는 건데 자세히 보시면은 이제 그 크라운을 실제로 잡고 레테럴 포스를 가하는 거는
가해주는 거에 저항하는 것은 이 안에 있는 이 후크가 아니라, 이제 딱 안착이 된 상태에서 이제 옆에 있는, 그 어바트먼트를 보게 되면, 이 어바트먼트가 이렇게, 이제 코너 크라운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외관이 이렇게 있고, 또 안에도 어떻게 보면 이 코니컬 이제 이그 구조가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도 잡아주고 밖에서도 잡아주고 해서 라테럴 포스에 저항하는 능력을 얘가 가지고 있게 설계된 것이고요. 특히 이제 싱글 크라운으로 보게 되면 이게 헥사가 여기가 또 이게 패러럴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라테럴 포스를 가져왔을 때 이 부분에서 이제 견디는 능력이 이제 탁월한 거죠. 탁월한 거고, 이제 빼려고 하는 이제 그런, 텐자일 포스에 이 부분이 이제 열리고 닫히고 하면서 보시면은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는 거죠. 이게 이런 구조로 이제 저희가 설계를 한 것이고, 또 다시 보게 되면 이 부분에 옆에 보면은 이 숄더 형태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 숄더 이 부분에서 이제 버티컬 포스를 잡아주는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버티컬 포스와 레테럴 포스는 다 이 그 어바트먼트 구조 자체에서 이제 잡아주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제 여기에 세멘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게 마이크로 이게 무브먼트가 이제 발생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또 이제 그것이 시간이 오래 지나게 되면은 약간의 이게 그 이제 닳기도 하면서 약간의 모빌리티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도 이제 배제하지 못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장점이기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단점이기도 하고 장점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심한 레트라포트 힘이 가해졌을 때 이제 이게 스트레스 브레이킹 역할도 하는 건 사실이고요. 이제 그렇죠.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여기 아주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 이제 그 나이타일을 이제 저희가 이제 가공을 해가지고 조립을 해서 이런 발을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리텐션에만 관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거죠. 에어포스에는 잘 견디게끔 했는데, 저희가 이제 많은 테스트를 거쳐보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대부분의 힘들이 이 안쪽 내부에서 이제 견디게끔 되어져 있는 거, 그다음에 이런 이제 숄더 부위에서 힘을 견디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 실제로 그 후크에 많이 가해지는 힘은 별로 없는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저희가 이제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30도에서 210뉴턴의 힘을 이제 한 500만 번에 가했을 때 문제가 있느냐 이제 이런 걸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봤는데, 어바트먼트나 실린더의 파절이 변형이 없고 의장치 변형 파절이 없었다. 이런 이제 저희가 이제 실험 결과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뭐 루징도 없다. 뭐 이렇게 그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물론 이제 500만 번이 넘고 1000만 번 넘어서 또 계속 뭐 2000만 번 됐을 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거는 저희가 아직 이제 그 결과는 가지고 있지 않는 거죠. 그리고 실제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가혹한 실험을 위해서 실제 우리가 이 크라운 자체에서 이 레테럴 포스를 얼마나 받아줄 것이냐 이제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1100뉴턴, 한 100kg 정도의 내 힘으로 이제 6mm 캔틀레버에 힘을 가했을 때 이제 여기서 이제 로테이션이 발생을 이제 하게 돼요. 후크를 이제 제하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은 이게 폴크룸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크라운을 이렇게 뒤집어지겠죠. 뒤집어졌을 때 110, 그 1100뉴턴이면 이제 100kg 넘는 거죠. 110kg 정도의 힘으로 캔틸레버에서 이제 하게 됐을 때 이제 110뉴턴까지는 괜찮다가 110뉴턴 정도에서 어바트먼트와 실린더가 이제 파절되는, 이 정도면 상당히 큰 이제 그 저항 능력을 가지고 있다.
네, 그런데 이제 레터럴 이보다 더 큰 캔틸레버이거나 아니면은 더 큰 포스가 이제 뭐 100kg 이상의 뭐 이제 힘이 뭐 가해지거나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 내부적인 부분에도 문제도 생길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스크루를 타이트닝 했을 때 스크루가 부러지고 뭐 이제 늘어나고 스크루 주인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문제들은 계속 생기기 이제 마련인데 과연 이게 이게 나이티놀의 이 자체가 그런 스크루의 역할을 얼마나 해줄 거냐 하는 부분은 이제 좀 계속적으로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이기는 합니다. 어쨌든 이제 우리가 이런 구조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에 저도 잘 버틴다. 이제 그런 결과를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고, 저희가 이제 요 반복적인 리텐션, 뺐다 꼈다 하는 반복적인 이 실험을 이제 했죠. 그래서 뭐 한 2000 사이클, 뭐 2000 사이클, 2000번을 이제 뺐다 꼈다 계속 이제 해보는 테스트까지 이제 저희가 한 거죠. 그랬을 때 뭐 리텐션은 좀 약해지긴 하죠. 리텐션은 좀 약해지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탈락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 우리가 손으로 뺄 수 없는 정도의 리텐션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이런 이제 가혹한 실험을 저희가 계속적으로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구조로 저희가 이거를 이제 계속적으로 써봤을 때 어떤 문제도 좀 생겼던 부분을 좀 잘 얘기하고 싶어요. 이제 레터럴 포스의 싱글 크라운은 아주 잘 버틸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는 구조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헥사 구조, 여기 내부에 여기 헥사 부분이 있는데 이 헥사 구조가 원피스로 연결돼 있어 가지고 진짜 이제 바이 코니칼, 이제 더블 코니칼, 이제 더블 콘 그런 역할을 이제 하고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한 레터럴 포스에 견디는 능력이 이제 뛰어나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만든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멀티플은 이제 이 헥사 구조가 없는 거고 이제 요 11도 각도의 이 코니칼 쪽에 이 안쪽에 내부 콘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멀티플에서는 레터럴 포스에는 조금 더 싱글보다는 약하다 이런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은 아까 같이 너넥사인 경우에 6mm의 캔틸레버에 100kg을 가했을 때 뭐 이게 잘 버틴다. 뭐 이런 이제 그 실험을 저희들이 이제 한 거로 봐서 그래도 레터럴 포스에 이제 멀티플도 잘 견딘다. 이제 이런 그 결론이었는데 이제 클리니컬에 들어왔을 때 과연 이것이 이제 뭐 정말 모든 힘에 다 견디느냐. 그 부분은 우리가 이제 그 임상적인 결과를 가지고 얘기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잘 안 보이는 구조가 이 내부에 이렇게 있는 거고요. 이 구조는 저희가 이렇게 벌어졌다가 벌어졌다 할 수 있는 구조가 되고요. 그런데 여기를 잘못 건드려 가지고 이제 옆에서 이렇게 당기거나 아니면 어느 한 부분을 뭐 세게 누르거나 이렇게 되면은 이 부분이 이게 부러질 수가 있습니다. 예. 정상적인 범위에서 이제 벌어졌다 닫아졌다 하는 거는 되는데 이게 뭐 굉장히 과도하게 제끼거나 밀거나 했을 때는 이 부분도 이제 그런 탄성을 견디지 못하고 부러진다 라는 거를 이제 저희도 경험을 하고요. 실제로 이 크라운을 이제 세팅을 할 때 이제 제시대로 갖다가 넣어서 이 방향 맞다고 생각하고 누르면 되는데 이제 엉뚱한 방향에서 누르게 되면 바로 이 부분이 이제 손상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가 만약에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균일하게 힘을 받으면서 버텨줘야 되는데 이제 하나가 만약에 이렇게 부러지게 되면 물론 처음에는 괜찮겠지만 뭐 이제 힘이 좀 약하다 보니까 다른 부분도 이제 연쇄적으로 부러질 수 있는 이제 이런 게 또 저희가 또 발견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좀 주의사항이 있겠구나 하는 거죠. 저희가 이제 그 제일 문제점이 이 후크가 이제 부러지는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한 거예요. 저희 실제로 임상에서 선생님들 쓰고 계신 선생님들이 이제 저한테도 말씀해 주시고 실제로 발생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부러지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4개로 갈라놨고 부러진 부분은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이 이제 내부 안에 내부에서 이제 부러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특히 이제 이게 반복적으로 굉장한 힘이 레테럴로 가해지고 이제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이제 이게 제 시대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괜찮은데 옆으로 이렇게 잡아당기거나 이제 하는 힘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했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요거는 지금 제가 이제 후라치에 이제 제가 해준 건데 앞에 3개가 이제 YK 링크였고요. 이 뒤에 2개가 그 이제 멀티 유닛 어바트먼트 올라간 거였는데 여기서 이제 부러지면서 이제 뭐 이렇게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이 부분이 여기는 탈락이 됐고 이쪽 부분은 이제 이 후크가 이제 부러졌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해서 그러면 이제 후라치에서 이런 컴비네이션 시스템 YK 링크와 이제 스크루 타입과 이런 거가 동시에 같이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도 조금 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여기 보시면은 이 부분은 지금 이제 하나가 완전히 이제 부러진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뭐 하나가 부러진 것도 있고요. 이제 이런 게 발생을 하더라. 여기는 뭐 괜찮은데 이쪽은 이제 나갔고 여기는 이제 뭐 1개 정도가 부러졌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발견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스크루가 부러지는 경우에는 스크루를 이제 빼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물론 이거는 뭐 쉽게 그 부분은 이제 뭐 에어만 불더라도 없어지는 부분이라 스크루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은 없고, 다시 뭐 이거를 세멘테이션을 다시 하면 되긴 하지만 쉬운 뭐 작업은 아니죠. 세멘테이션 다시 하려면 이걸 다시 이제 포네스에 넣어가지고 번아웃 해야 되는 것도 있으니까요. 이제 그 후크에 큰 어떤 과도한 힘이 가해지는 부분들을 보니까 우리가 이제 어바트먼트 YK 어바트먼트의 각도가 한도가 있거든요. 이제 한 각이 이제 5도에서 10도 정도 사이에 있기 때문에 이게 2개를 연결하는 경우 이제 그랬을 때 뭐 이제 10도나 이제 20도 이 각도를 벗어나게 되면 벗어나서 이제 억지로 이거를 넣었을 때 이제 후크가 과도하게 이렇게 이제 휘어지거나 이제 아니면은 윗부분에 닿아가지고 부러지는 이런 부작용이 생겼던 거죠. 그래서 이게 좀 굉장히 케어풀하게 다뤄야 되는구나. 이제 이런 생각, 그냥 아무렇게나 아무 생각 없이 해가지고 되는 거는 이제 아니라는 거를 아시고, 이 각도에 리미테이션이 있다. 그래서 이 각도 이내에서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언더컷이 만약에 어바트먼트 내에서 언더컷이 발생을 한다거나 이러면 이제 선생님들이 안 들어가니까 이 어바트먼트를 좀 삭제하기도 하고 위에 실린더를 삭제하기도 하고, 위에 실린더는 7도니까 좀 삭제를 좀 약간 할 수 있지만 이 어바트먼트를 삭제하거나 이랬을 때는 또 이제 안에서 이제 후크가 굉장히 큰 밴딩을 하기 때문에 부러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그래서 이 어바트먼트는 절대 삭제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 각도 이내에서 이제 브릿지가 들어가기도 하고, 또는 이제 잘 안 들어갈 때 너무 이렇게 세게 누르거나 이러면은 이제 후크가 힘을 받아서 부러지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굉장히 조심해서 이제 다뤄줘야 된다. 이게 세팅을 할 때 HCD를 어느 정도 들어간 걸 본 상태에서 눌러야지, 들어가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냥 빵 누르게 되면은 억지로 이제 되면서 이제 후크가 이제 처음부터 나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 하나가 나갔을 때 다른 거는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거 저희가 이제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적용이 되는 시스템이 있고 안 되는 게 있잖아요. 뭐 이제 아스트라 타입의 11도를 갖고 있는 것들은 다 이제 웬만하면 다 되죠. 왜냐면 이게 이제 솔리드이기 때문에 뭐 헥사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웬만한 거는 다 11도 각을 갖는 건 똑같이 맞는 거고요. 그다음에 ITI 타입의 이 8도 각을 가지고 있는 ITI 타입의 커넥션도 호환이 되고 이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거와 다른 그러니까 이제 그 플랫폼이 다르거나 각도가 다르면은 이제 호환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도 이제 억지로 맞추다 보면은 파절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이거를 리무빙 할 때 지금은 이제 탭탭탭 해가지고 쳐서 빼내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조금 아직은 완벽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안 빠지게 되면 이제 세게 치거나 그 다음에 이제 각도가 이게 틀어져 있는데 어느 한쪽으로 이게 이제 세게 이게 쳐내게 되면은 이게 꺾이면서 이제 후크가 이제 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제거할 때 항상 수직으로 이거를 빼는 그런 부분에 이제 주의를 요한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제 빼고 낄 때 이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이 여기에 걸리지 않도록 하고요. 들어간 상태에서 뺄 때도 이게 이제 수직으로 올라오게끔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어느 한 방향으로 이렇게 버칼에서 링괄로 팍 이렇게 치거나 링괄에서 버칼로 이렇게 쳤을 때는 이제 이게 굉장히 밴딩을 하면서 빠지기 때문에 그런 이게 수직으로 빠지기 위한 노력을 하시는 게 이제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식으로 딱 어느 정도 다 들어간 걸 확인하고 이게 딸깍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게 막 안 들어가다 보니까 여기저기 이제 근데 그 다음에 빼낼 때는 어느 한쪽으로 휙 돌지 않도록 양쪽을 잡아주면서 이제 잡아주면서 레시프로칼 폴스를 주면서 이게 수직으로 빠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쳤을 때 너무 한쪽으로 과도하게 미는 거는 좋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제 가까이 가지고 있는 각도가 굉장한 스트레스를 또 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싱글인 경우에도 헥사는 평행하게 해야 나오는데 이거를 한쪽만 대고서 치게 되면요 이게 꺾이면서 잘 나오지도 않고 또 스트레스도 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을 잡고 톡톡 치지만 이 반대쪽을 꽉 누르면서 여기를 쳐줘야지 반대쪽을 버칼로 밀면서 이쪽을 쳐줘야 레시프로케이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뭐 이렇게 뭐 조그만 딤플을 만들어서 여기다 집어넣어 가지고 하시되 요게 수직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뭐 옆으로 이렇게 빼지 않도록 하시고 수직으로 힘이 가해지게 하면서 반대쪽에서는 손가락으로 밀어주는 그런 부분이 중요하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 반대쪽 손을 이렇게 잡고서 툭 한꺼번에 탁 치지 마시고 톡톡톡톡 칩니다. 처음에는 이게 이제 안 빠져요. 근데 이게 계속 톡톡톡톡 이제 아주 약한 힘으로 계속 여러 번 톡톡톡톡 치면은 그때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안 나온다고 이제 좀 당황해서 이게 세게 팍 치면은 내부가 손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좀 아시고 그런 식으로 좀 주의를 기울여서 해주십니다. 보시면은 반대쪽을 반드시 잡고 이렇게 잡고서 천천히 여러 번의 힘을 가하셔야 돼요. 한 번에 이렇게 안 되고요. 여러 번의 힘을 가한다. 한 번에 탁 치고 안 나오면 이게 당황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약한 힘으로 천천히 여러 번 계속 하면 얘가 이렇게 나온다는 것을 경험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손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또 이런 경우인데 이제 캔틸레버거든요. 캔틸레버인데 이제
지금 임플란트를 굉장히 잘 심은 것 같아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옆에 있는 치아에 봤을 때 링구알로 이렇게 많이 치우쳐졌죠. 예. 예. 링구알 치우쳐져서, 물론 여기하고 여기에 또 언더컷이 있기도 하지만, 여기를 뭐 약간 삭제하고, 집어넣는다고 하더라도, 크라운이 이렇게 들어가고 나면은, 네, 이제 이 부분은 거의 캔틸레버라는 거죠. 캔틸레버죠. 그래서 여기서 버클 쪽에 이제 펑셔널 커습에 힘이 가해졌을 때, 이제, 이 넌엑사 이 부분에서 이제 이게 로테이션에 힘이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스크루 타입인 경우는 스크루가 부러지는 것이고요. 예, 이제 이 경우는 여기에 힘을 이제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러지게 돼서. 근데 이 케이스도 제가 이제 이렇게 해서 했어요. 근데, 외부에서 이제 뭐 이제 탈락이 돼가지고 저한테 와서 스크루 타입에서 계속 이제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그럼 YK로 해볼까 이제 하면서 이걸 이제 초창기에 시도했던 케이스인데 뭐 아니나 다를까 제가 교합을 이렇게 맞춰줬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신경을 되게 많이 썼거든요. 이쪽에 힘이 많이 가해지지 않도록 오클루전을 좀 조절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이제 부러졌습니다. 호크가 부러져가지고 이제 그거는 이제 다시 SCRP로 이제 바꿔준 그런 케이스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우선 크게 제가 이제 한 3년간의 경험을 통해서 이거는 좀 좋다. 어드밴티지가 굉장히 많다. 또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또 이거는 아직은 하면 안 된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싱글 크라운은 다 인디케이션이에요. 굉장히 좋고 또 스테이블하고 헥사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아주 스테이블하게 유지가 됩니다. 대신에 싱글 크라운임에도 불구하고 롱 싱글 크라운인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더 많은 레테럴 포스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컨트롤 인디케이션을 넣은 거예요. 근데 롱 싱글 크라운은 뭐가 문제냐? 레테럴 포스가 가해졌을 때 이제 굉장히 작은 레테럴 포스지만 실제로 여기에 폴크룸에 가해진 힘은 그의 몇 배의 힘이 가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제 스크루가 더 강하죠. 사실 후크하고 비교해 보면 이제 스크루가 더 강하기 때문에 이제 이 강한 스크루의 힘을 우리가 버틸려고 이제 더블 코너 크라운을 만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이제 레테러포스 받으면은 이 안에 내부 구조에서 얘가 이걸 견디게끔 만들어 놨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지속적인 힘을 가하게 되면은 이제 아무래도 루즈닝도 발생할 수 있고 그다음에 결국에는 이제 후크가 부러질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서 이제 롱 싱글 크라운 같은 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컨트롤 인디케이션을 썼습니다. 보통인 경우에는 괜찮은데 그다음에 이제 보면은 YK 실린더를 이제 넌 옥타, 넌 헥사로 쓰는 경우 있거든요. 이거는 컨트롤 인디케이션, 이거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합니다. 싱글 크라운은 반드시 헥사이어야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이제 안테리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상하인 경우에 앞으로 많이 이렇게 벌어져가지고 스크롤이 나와가지고 이때는 정말 인디케이션이죠. 안테리어에서 레비알로 트리트했을 때 이제 YK는 상당히 장점이 많고요. 특히 싱글인 경우에 장점이 많고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실린더를 우리가 많이 튀어나왔을 때 실린더를 삭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덕을 많이 본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뭐 이제 2개에서 4개까지의 뭐 이런 이제 이런 안테리어 마취는 상당히 덕을 많이 본다 이런 이제 임상적인 결과라는 말씀이고요. 포스테리어에도 뭐 아까 싱글은 무조건 된다고 했는데 뭐 캔틸레버가 심한 경우 말고요.
근데 이제 롱 브릿지는 되느냐? 브릿지는 뭐 다 됩니다. 근데 여튼 이제 뭐 우리가 스판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5, 6, 7인데 5하고 7번을 이렇게 여기에 판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걸 롱 스팬으로 보거든요. 이제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금 이제 안전하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판틱을 가지고 있는 브릿지는 차라리 다른 쪽으로 가는 게 낫겠다라는 말씀을 이제 또 다시 드립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포스테리오에서 이제 틸티드, 이제 전체 보는 게 틸티드해도 이거는 뭐 큰 힘을 많이 받는 게 아니니까. 근데 포스테리오에서 틸팅이 되면 이건 캔틸레버가 엄청난 힘이 해줄 수 있다. 그래서 틸티드 또는 캔틸레버드 크라운 앤 브릿지는 컨트라 인디케이션을 제가 넣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게 뭐구나, 레터럴 포스를 심하게 받는 경우에는 이게 컨트라 인디케이션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물론 이것도 네, 그냥 스크류 타입도 마찬가지. 스크루로 조여지는 타입도 사실은 큰 틸티드 된 캔틸레버드 버틀은 좋지는 않죠.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컨트롤 인디케이션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시면 20도 이상의 임플란트 앵글을 가지고 있는, 아까 10도, 10도라고 했잖아요. 10도, 10도. 이게 두 개면 이제 10도, 10도니까 20도의 앵귤레이션. 네, 이거 가지고 있으면, 이보다 더 앵글을 가지면 이제 못 쓰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이제 각도가 평행하게 심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드리는 거고요. 롱 스팬 브릿지도, 이제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롱 크라운 앤 브릿지. 이게 굉장히 버티컬 랭스가 긴 이런 브릿지도 사실은 캔트레버를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이제 조금 삼가하셔야 된다. 이제 이런 거 조심하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해야 될지를 아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크로스 아치를 제가 해봤어요. 풀 아치 이거를 통으로 해봤는데 이제 임플란트 개수가 4개에서 뭐 6개다 보니까 이 전체를 다 사실은 수용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풀아치에서 여기 또 캔틸레버를 가지고 있으면 여기서 이제 힘을 주면 나머지가 이게 들리는 작용을 이제 하게 되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굉장히 큰 힘들이 반대쪽에도 가해지는, 이게 버티컬은 괜찮은데 이게 작업 뽑는 힘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가해지고 특히 옆으로 가해지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탈락이 되고 부러지는 경우가 저희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직까지는 풀아치에 풀로 적용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 뭐 6개 중에서 뭐 한두 개 정도 이렇게 레벨을 넣는 것들은 저희가 할 수 있겠는데 전체를 그렇게 하는 건 좀 아니다. 라는 말씀을 우선 이제 제가 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를.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싱글 크라운이란 말이에요. 이 싱글 크라운 이 부분은 저희가 인디케이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캐닝도 하고 이렇게 크라운을 만들어서 구강 내에서 세면을 한 경우 이제 이렇게 정확히 이렇게 맞지만 이거를 이제 구강 내에서 세면하는 경우가 이제 많은데요. 구강 내 세면은 저희가 하지 말자 그랬습니다. 하지 말자 그랬고 할 수 있는 경우는 이런 경우입니다. 아예 이끼 진지발 마진이거나 수프라 진지발 마진일 때는 할 수 있다. 근데 너무 깊이 들어가면 우리가 보이지 못하는 그런 세면들이 이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컨트라 인디케이션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다시 꺼내서 팔리싱하면 되지. 그러지만 이 어바트먼트를 제거를 해야 되는데 제거하고 나면 다시 리포지셔닝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어바트먼트 한번 잠근 싱글 어바트먼트는 안 푸는 게 정상 기본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싱글이 그 어바트먼트 자체가 풀리면 어떡해 라는 그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거를 해보면 거의 어바트먼트는 풀리지 않았어요. 저희 한 번도 어바트먼트 자체가 풀려가지고 오는 경우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안정적이다
솔리드 이 어바트먼트가. 그래서 근데 대신에 30, 적어도 30, 맥시멈 35인데, 35, 자기가 그 타이트닝한 그 뉴턴을 적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는 무조건 35야, 그러면 35인데, 35를 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임플란트를 신고서 이게 돌까봐 이제 못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때는 내가 30에 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이제,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놓고 기다렸다가 이제 마지막에 임프레션 체득을 할 때는 3개월 기다리면 다시 조일 수 있잖아요. 그때 딱 30에서 35N을 완전히 잠근 상태에서 임프레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싱글은 무조건 어바트먼트 레벨에 인상 체득하고 바깥에서 세멘테이션 하는 게 원칙이다. 근데 예외는 이렇게 이제 수프라 진지발 마진이거나 이키 진지발 마진일 때는 할 수 있어요. 근데 너무 깊이 들어가면 이것도 이제 위험한 거기 때문에 항상 이제 조심을 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싱글은 원피스로 외부에서 세멘테이션 해가지고 가져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세멘 제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멘 제거로 완벽하게, 그래서 이건 너무 이제 수프라로 올라와 있는 경우인데, 그래서 좀 서브로 넣는 경우라고 한다면, 이제, 외부에서 세멘테이션을 해가지고 와야 된다. 네. 실린더가 저희가 이제 네로 레귤러 와이드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요건 각각, 물론 이제 와이드로 갈수록 좀 더 안정적이고, 구치부에서는 이제 와이드 쓰는 게 좋습니다. 이 5.7 이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소구치는 뭐 레귤러 요거 쓰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뭐 전치는 뭐 네로우죠. 이렇게 각각 길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헥사와 넌 헥사 두 개가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보시면은 이제 헥사에 D컷이 있는 것과 없는 게 있는데 이 넌 D컷은 저희가 이제 아예 뭐 출시를 안 하고 있는 거고요. D컷을 만드는 이제 싱글 헥사가 있는 거예요. 이 D컷은 왜 있냐면 크라운이 만들어지면은 그 크라운에다가 얘를 갖다 세멘테이션을 밖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때 그 헥사를 찾아가지고 딱 집어넣어라. 그래야지 이제 헥사가 일치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헥사 디컷으로 반드시 만들고, 이제 없는 거는 다 무조건 이제 넌 헥사로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싱글 크라운은 반드시 이제 EOC, Extraoral Cementation. 그래서 원피스로 만들어가지고 컨택 포인트만 조절하고 이제 끼우는 걸로. 그래서 이제 완전히 딱 세팅하기 전에 이렇게 눌러봐가지고 컨택 조절하고 계속 눌러주면서 컨택을 조절한 다음에 마지막에 콱 눌러서 컨택 조절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웬만큼 한 3분의 2는 그냥 들어가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컨택을 조절하고 마지막 컨택은 이제 눌러가면서 조절하는 겁니다. 저희는 이제 이렇게 요거는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어차피 뭐 프록시멀 컨택을 조절하기 어렵기도 하지만 디스탈 쪽이 계속 이제 미디얼 쪽이 벌어지죠. 미디얼 쪽이 벌어지는 거를 레진에 좀 박스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수리할 수 있도록 만든 거죠. 저걸 하다 보면 디스탈도 그렇게 하게 돼요. 그래서 컨택은 아예 저걸로 약간 이렇게 헐겁게 만든 상태에서 그냥 레진으로 컨택을 맞추고 꺼내서 팔리싱 하는 정도로 이렇게 끝내는 거를 저는 많이 하거든요. 그게 뭐 장기적으로도 문제는 없었어요. 네. 그런 식으로 다져서 네, 뭐 이제 미지오 디스타를 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꺼번에 이렇게 다 끼운 다음에 네, 이제 살짝 이렇게 긁어내고 그냥 큐어링으로 그냥 끝냅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거를 풀지 않아요. 당분간. 당일날은 안 합니다. 그래서 오클루전 조정만 하고 그냥 집으로 보냈다가 뭐 2, 3개월 후에 그때 이제 완전히 다 굳었을 때 이제
오세구 인트론 됐을 때, 그때 이제 조선을 꺼내서 프록시마를 팔리싱하고 이렇게 저희는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싱글이죠. 예, 싱글은 뭐 스캔해가지고 바로 EOC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구간 내 그냥 요게 바로 EOC 하는 장면인데 D컷이 있죠. 이 D컷에 넣어가지고 이걸 이제 거의 타이트하게, 그러니까 거의 유도리 없이 스페이스 없이 탁 맞게 만들어가지고 세멘테이션을 그냥 밖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완전히 풀리 타이트 스위팅 시킨 다음에 큐어링을 해가지고 원피스로 만들어서 구간 내에 그냥 이렇게 그냥 끼우는 거죠. 컨택만 조절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레진 컨택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그냥 쉽게 그냥 끼울 수 있었죠. 네. 세면도 밑에 없고요. 원피스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싱글은 이렇게 그냥 끝내는 게 제일 좋고, 레테럴 포스 이런 부분 좀 막아주는 거. 어차피 저희가 레테럴 포스가 많이 가해지면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근데 얘가 이제 과도한 힘이 가해지면 부러지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 브레이킹이라는 생각도 들긴 해요. 물론 뭐 너무 자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근데 너무 강하면 어떻게 됩니까? 스크루가 너무 강하게 되면 이제 임플란트에 번누스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어바트먼트가 부러지거나 임플란트의 번누스가 야기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약간 중간에 스트레스 브레이킹이라고 또 할 수도 있는 거죠. 좋은 면에서 보게 되면. 물론 뭐 이제 그게 자주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요. 그래서 그 적절한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너무 강해도 안 되고, 너무 약해도 안 되고. 그래서, 이게 좀 과도한 힘이 가해지는구나. 그러면 이제 교합 조정을 좀 더 해주고, 이제 레트로포스 가해지지 않도록, 조금 이제 테이블을 좀 줄여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하고는 있습니다. 모든 게 다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요. 이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제가 뭐 늘 얘기했지만, 세멘테이션을 이제 이게 YK의 단점이 역시 세멘을 쓴다는 게 단점이더라고요. 이제 저는 이제 세멘 리스라고 얘기한 거는 원피스로 만들어 왔을 때 구간 내는 그냥 세멘 안 한다. 요게 세멘 리스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구간 내에서 세멘을 하는 경우는 세멘 타입이죠. 그래서 구간 내 세멘 하는 거는 뭐 SCRP하고 똑같은 거죠. 패시브 핏을 이제 보상하고 맞추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이런 세멘이 많이 나오는 부분을 이제 깔끔하게 제거했지만 이 어바트먼트 안으로 바깥으로 이렇게 세멘이 있다. 그래서 이제 세멘테이션 하면은 반드시 구간내 세멘 하면 반드시 있다고 생각하시고 제거해서 이제 어바트먼트까지 풀러갖고 팔리싱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완벽하게 인상 뜨고 완벽하게 패시브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스캔하고 인상을 떠주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게 만약에 담보가 되면 그냥 바깥에서 세멘테이션 해가지고 끼는 거예요. 그게 세멘리스를 이제로 가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구간 내 세멘을 하려면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렇게 세멘 게이지를 쓴다 해도 약간 남아 있어요. 뭐 이 정도로 되지는 않지만 약간 있어요. 꺼내 보니까. 그것도 이제 언젠가는 풀러서 다시 한번 하고, 이 멀티플은 풀러서 다시 똑같은 뉴트론을 잠그면요, 이제 미스핏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멀티플에서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제 제가 구간 내 세멘 해도 된다고 얘기하는 거고, 싱글은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얘가 지금 싱글 이제 세멘테이션을 좀 하고 있는 거고, 꺼내보면 역시 이런 세멘이 존재한다는 거고. 그럼 여기만 있느냐? 어바트먼트 제거하면 여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럼 어바트먼트 어떻게 제거하냐 이거지. 여기서 이제 어바트먼트를 제거하고 여기서 해야 돼. 어떡하냐? 그러면 이렇게 점을 찍어서 양쪽에 찍어가지고 이걸 이제 풀릅니다. 어바트먼트 풀렀죠. 그리고 여기를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얘는 세멘이 없었죠.
예, 없었어도 이렇게 확인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꼭 싱글을 꼭 구간 내 세면할 때는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풀기 전에 이런 마킹을 해가지고 확인하고 다시 얘를 예, 네, 꺼내 보니까 거기는 없었지만 쥔지버 속에 이런 세면이 들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역시 세면 타입은 이런 문제가 있구나. 구간 내 세면은 이거 철저하게 여기 보시면 여기 있잖아요. 여기 세면 여기. 예. 예. 여기는 없었는데 와, 여기 쥔지버의 속에 있는 거예요. 네, 여기 있는 거예요. 예. 익스플로러 이거 끄집어냈죠. 그러니까 이게 구간 내 세면은 조금 굉장히 주의를 요하는구나. 그리고 세면도 굉장히 아주 리미트하게 써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 다시 잠글 때 그 위치를 맞춰줘. 근데 이거 어떻게 맞추냐? 그러면 아까 35N이냐? 35N 똑같이 조이면 얘가 그 자리를 거의 오는 거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다시 껴봐요. 근데 약간 미세하게 달라갖고 안 들어가는 수가 있어요. 너무 많이 잠고 너무 살짝 잠가가지고 그럼 약간씩 조절해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까지 하라 그러면 너무 힘들잖아요. 이거는 뭐 제가 이렇게 맞춰 놓았어요. 웬만하면 들어가요. 요것만 지켜주면. 근데 이것까지 이제 힘들면은 구강 외 세면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싱글로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너넥사 그게 싫어가지고 약간 마음껏 풀고 마음껏 조여서 그냥 할 수 있으려면 너넥사를 쓰면 되잖아요. 그 너넥사를 쓰는 제 장면인데 제가 이거 초창기에 좀 이것저것 많이 해봤어요. 네. 그리고 세면을 이제 구간 내 하고 꺼내가고 팔리싱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다시 뺐다가 뭐 할 수 있겠죠. 근데 물론 문제는 아무 문제가 안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어떤 걸 봤냐면 여기서 이게 크라운이 이게 돌아가요. 네, 이게 돌아가고 컨택을 제대로 안 맞추게 되면, 안 맞추게 되면 컨택이 이게 넓은 경우는 그게 이제 돌아가지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이게 돌아가기 때문에 좀 이제 불편하기도 하죠. 물론 이제 이게 제거가 뭐 빠지진 않지만은 그런 문제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싱글은 헥사를 써야 되는구나라는 거를 저희가 이제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싱글의 너넥스 어바트먼트는 이제 하지 마라. 이렇게 꼭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 경우는 뭐 지금까지 아무 문제는 없었어요. 뭐 지금 몇 년 됐는데, 너넥사들 문제는 없었어요. 대신에 돌아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레테럴 포시에도 조금 너넥사가 좀 불리하죠. 예. 그래서 여기 시간이 오늘 다 돼서 일단은 이제 제 1차로는 여기로 일단 마치고요. 바로 이어서 계속적으로 다음 주에 또 이제 주의해야 될 점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